대변을 보러 갔는데 혈변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 직장암입니다. 나도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런 현상이었는데. 두 분 다 암이셨어요? 네. 똑같은 암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섰던 부부.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서 건강한 것은 우리 저 열매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열매요? 그렇지요. 그거 했으면 죽었지요. 열매를 먹고 암을 이겨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암을 이긴 열매의 비밀은 무엇일까? 암을 극복한 부부의 특별한 열매 건강법. 지금 기적의 건강밥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고흥.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열매 뭔지 아세요? 과연 주민들은 아실까요? 가만히 있어라. 쪄가시가 그 열매가 있는데 뭐암 걸려서 저걸 먹으면 나은다라고. 아, 이거 먹고 암을 나섰다는 분들이 저쪽에 사세요? 여기 산답대. 요 위에 동네 살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성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간 지 오늘의 주인공인 박성규 씨의 집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비파 열매로 그 암을 극복하신 분 맞으세요? 예예. 잘합니다. 열매로 암을 극복했다는 박성규, 방사덕 부부입니다. 늘 대변이 가늘어지면서 그 이상님에서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고, 그런데 혈변이 이상하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병원을 가니까 직장암입니다 그래요. 1998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은 박성규 씨. 그러나 10년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인 방사덕 씨마저 똑같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변이 자주 나오대요. 나도 많이도 안 나고 자주 나오더만요. 그래서 저 브란스를 피가 자꾸 이 방문을 닦으면 나오고 나대요. 죽고이다 그만밖에 없었죠. 그럴 때는. 그때는 암 걸렸다면 다 죽었지 않아요. 아내는 암이 간과 폐까지 전이가 되어 남편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세요. 예, 나 저장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암을 이긴 비밀을 보여준다고 하여 부부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저장고에서 무언가 꺼냅니다. 다름 아닌 열매였는데요. 살구처럼 생긴 이 열매를 먹고 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게 비파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항암 치료도 받지도 않고 바로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비파 열매를 손으로 갈라보니 과육이 참 부드럽고 씨가 컸는데요.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콤해요. 달고 조금 새콤하고. 암 발병 후부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비파 열매를 꾸준히 먹어왔다고 하네요. 비파나무를 심은 가정에는 질병이 없다, 아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전설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비파나무는 고흥과 완도 등 전남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난대성 과수나무로 약효가 뛰어나 예로부터 무환자나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화평하고 맛은 쓰고 독은 없다. 그리고 기침과 소화불량, 구역질을 다스리고 폐가 건조한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항아리 가득 비파 열매가 투명한 액체에 잠겨 있었는데요. 무려 비파 열매 25kg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수확한 비파 열매라고 하는데요. 1998년부터 매년 열매 수확철이 되면 먹어왔다고 합니다. 잡숴보시렵니까?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좋은 거예요. 제작진 빠질 수가 없죠. 직접 맛보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술인데요? 술 같죠? 예, 술입니다. 술인데 이 그냥 술이 아니라 비파라는 열매를 담근 술입니다. 비파주는 비파 열매를 1년 내내 복용하기 위해 담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숙성시킨 뒤에 마신다고 하네요. 이 과일은 이게 수확한 날부터 2일이면 변하고 변질이 버립니다. 술이래야 장기로 복용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술로 담았습니다. 병원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이것만 지방 6년 동안 먹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래요. 계세요. 누구시오? 접니다. 저 왔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십니까? 예. 어째 잘 계십니까? 어제 건강 어떠신가? 저는 좋습니다. 형님 건강 어떠십니까? 나도 좋네. 아니 오랜만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십니까? 예. 형님도 너무 좋고마요. 부부의 집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비파나무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6년도에 용정 검사를 하다가 용정에 빵꾸 나고 이제 보니까 그 악성이 막 시작된 단계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대장암 수술 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이상근 씨는 비파나무로 암을 극복했다는 박성규 씨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박성규 씨의 도움으로 비파나무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비파나무의 효과를 경험해 자주 찾아온다고 하네요. 건강검진을 한 3번 결과 아무런 암세포가 없고 아주 지금 정상적인 건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재되지 않으니까 아마 내 몸에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술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비파주는 1년 동안 숙성되면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이게가 지금 비파나무라는 겁니다. 박성규 씨는 비파나무를 직접 심어서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그루였던 나무가 현재는 30그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파 열매는 6월에 수확하지만 잎은 사시사철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열매도 좋습니다만은 잎도 무척 좋아요. 비파나무의 뛰어난 약효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잎과 열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파나무 열매 추출물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파나무의 추출물 또한 암세포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미그달린 성분은 정산배당체 일종인데요. 이게 위 속에 들어와서 소화 분해되는 과정에서 시화나수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시화나수소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산가리가 되고요. 많이 쓰면 독소로 작용하지만 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나무 잎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잎을 손질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털이 있습니다. 이 털을 제거를 해서 끓여야지 이것을 그대로 끓여놔두면은 기관지를 해치고 그 기침을 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 하얀 것을 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세미나 칫솔을 사용하면 쉽게 제거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뭉쳐서 나왔잖아요. 이거가 지금 이제 털이 뭉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제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솜털을 제거한 잎과 제거 안 한 잎의 차이가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이네요. 솜털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비파잎은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시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건조한 비파잎은 물 2리터에 20장 정도를 넣고 끓인 다음 2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달여 차로 마신다고 합니다. 비파차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방사덕 씨는 쌀에 물 대신 비파차를 넣어 밥을 하기도 하고 국을 끓일 때나 해산물을 데칠 때도 비파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 아프고 난 뒤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묵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좋죠. 양념을 만들기 위해 주방 한 구석에 있던 통 하나를 꺼내는데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식초예요, 이거. 비파 식초요. 이거 지금 올해 3년 된 거예요.
3년 전 처음 만들었다는 비파 식초. 다른 식초보다 단맛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비파차로 데친 문어에 비파 식초를 넣고 고추장과 마늘 등 각종 양념을 넣으면 매콤한 문어 무침이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던 방사덕 씨가 그릇을 들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데요. 항아리 뚜껑을 열더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액체를 뜹니다. 혹시 비파주 아닌가요? 효소요. 무슨 요소요? 비파 효소 담아놨어요. 비파 열매와 설탕을 1:1 비율로 넣고 2년 동안 숙성시켰다는 비파 효소. 설탕 대신 요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마신다고도 합니다. 여름에 이제 찬물로 타서 먹어도 되고 겨울에는 차끼리도 이렇게 끼려서 먹으면 좋아요. 비파 열매 효소를 나물에 넣고 소금과 참기름, 깨소금과 함께 잘 버무리면 고소하고 담백한 나물 무침이 됩니다. 비파차를 넣은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밥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보, 식사하세요. 거기서 문어고기 했네요. 네. 예. 이건 또 뭔 나물이요? 잔디요, 잔디. 귀한 음식을 만들었네요. 코낸 게 뭐예요? 몸을 건강해 하는 약주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술 드셔도 돼요? 나는 6년 동안 이걸 아침 저녁 먹고 있어. 비파주는 꼭 식사 전에만 마신다고 합니다. 반찬을 안주 삼아 하루에 2번 마신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부부의 건강을 되찾아준 비파나무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한 시골 밥상이지만 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밥상입니다. 비파를 갖고 이거 밥하고 여기 비파로 전부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것만 먹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다치는 대로 해먹고 삽니다. 우리 몸에는 좋다고 이 그러지. 식탁이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네, 건강하세요. 우리 건강히 오래오래 삽시다. 네. 본격적인 식사 전에 사이좋게 비파주 한 잔씩 마시는 부부. 비파주는 부부에게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암에서 지켜준 약주입니다. 암이라는 큰 시련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게 한 비파나무는 그들에게 귀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르쳐 필요하게 식탁을 만들어 먹자.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번 맛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부디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한